네, 안녕하세요. 더원 프랜차이즈 개발원의 대표 가맹거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필수 품목에 대한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 방식 파헤치기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죠. 개정 가맹사업법은요, 필수 품목의 종류 그리고 공급 가격에 대한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그 종류와 산정 방식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된 자료는요, 그 양이 좀 많은데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또 내용이 방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요약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고요. 자, 목적은 스킵할게요. 그리고 계약서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크게 로마자 3번과 크게 로마자 4번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종류를 어떻게 기재할 것이냐, 그리고 산정 방식을 어떤 식으로 기재할 것이냐 관건이고요. 이렇게 기재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재해라, 좋은 예, 나쁜 예, 그리고 산정 방식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기재를 하고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 원활한 가맹사업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품목의 의미와 계약서의 기재의. 자, 품목은요, 여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구입을 강제하는 게 있고요, 또 구입을 권장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 개정사업법은요, 권장은 해당이 없어요. 그 권장과 강제의 차이는 뭐냐, 강제는 누구한테 꼭 사야 되는 거고, 권장은 이 퀄리티의 상품을 나한테 사도 되고 다른 데서 구입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장에 대한 내용은 꼭 기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필수 강제 품목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입 강제에 대한 계약서 관련 규정은요, 가맹사업법 제11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제할 경우에 종류랑 산정 방식을 기재해라. 그래서 7월 3일부터 시행이 됐고 이거를 계약서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일이 진행이 된 배경은요, 첫 번째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시점과, 근데 그 정보공개서에 제공된 내용들이 대부분 작년 거죠. 그리고 계약은 올해 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와 지금 현재 시점의 정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할 때 현재 시점에 필수로 강제할 상품들을 고객한테 제공하는데 그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 그리고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입 강제 품목 지정 이유를 기재를 해라. 왜 이 상품을 필수 품목으로 기재된 배경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준 시점을 명시해라. 지금 제공하는 정보가 언제 거다라는 거를 제공하라고 하니 가맹계약 체결일을 제공 시점으로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구입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라. 뭉뚱거려서 하지 말고 세부 품목별로 기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스류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짜장면 만드는 소스, 짬뽕 만드는 소스, 이렇게 기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라. 그럼 누구한테 사는 거니까 어디겠죠? 무조건 가맹본부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가맹점주님이 돈 주는 곳이죠. 거기가 바로 거래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류의 변경 사유와 그 주기를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죠. 왜 없어졌고 왜 나왔다, 그러면 신제품 출시 그리고 제품 철수,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죠. 혹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는 곳은 이렇게 필수 품목이 1년에 3번, 4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의 기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떠한 형식을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내용이 꼭 들어가라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문 또는 별지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쉽게 하면 종이로 이제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나 전자매체 등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가맹 계약했을 때에는 본문 몇 조 몇 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맨 끝에 별지로 포함시켜서 서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포스나 전자매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밴드 추천드리고요. 포스나 밴드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렇게 통지된 내용이 가맹계약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고 관리하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에 기재되는 예시와 또 부적절한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품목, 규격이랑 단위, 그리고 거래 상대방, 그리고 언제 제공한 건지, 이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품목 번호라든지 거래처명, 이런 것들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제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포스로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별지로 하시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고요. 포스에도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가 가맹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또 새로운 상품이 철수되는 상황에는 가맹점 점주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별지나 포스를 통해서 다시 통지하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나쁜 사례죠. 볼까요? 종류는 안 쓴 거죠. 말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뭉뚱거려서 카테고리만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뭐 소스류.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로 통지하는 사항이 가맹계에 포섭된다는 내용을 안 쓴 경우가 나쁜 사례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마자 4번 구입감자 품목의 공급 가격과 산정 방식, 요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제시하게 된 그 이유를 그 옆에 써놓으라는 겁니다. 작성 방식은요, 계약이 체결되고도 나중에 이게 이 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게끔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기재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품목별로 공급 가격을 기재하라는 거 반드시 숫자로 기재하라고 하고 있고요. 기준 시점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결정 기준 기재를 하는 건데요, 직접 제조인지 위탁 생산인지 재판매인지 제3자 공급인지 그 내용을 기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결정 기준에 대한 기재 방법인데요, 이거는 공급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위탁, 직접 제조하는 경우죠. 그리고 매입해서 고객한테 주는 거죠. 유통이죠. 그리고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제 재산적 공급, 땡땡 푸드로부터 직접 고객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받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성 예시가 이렇게 깨알처럼 써 있는데요, 핵심은요,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은 직접 원가에 본사의 마진을 더해서 했다고 기재하셔도 되고요, 1,000원에서 2,000원에 납품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공정이랑도 통화해서 확답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한가 하한가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좀 재판매도 마찬가지고요, 제3자 공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객들이 내가 계약 기간 동안에 이 고기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가맹점에 납품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본사가 그 내용을 통지할 거고 우리랑 협의를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공급 가격과 그 결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 기재해서 알려주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결정 기준의 예외사항을 기재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본사가 정한 금액에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통제 불가능한 사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 불가능한 사유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기재 방법은 종류를 설명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포섭되고 꼭 들어갈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산정 방식을 기재하는 예시와 그 부적절한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서 기재 예시입니다. 이렇게 공급가격 기준은 별지에 의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전쟁, 전염병 등에 의해서, 즉 가맹부가 책임있는 사유로 가격이 폭등한 경우에는 이 결정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고요.
공급 방식, 내용, 네, 가격,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단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킨 매콤 양념을 300원에 납품하게 된 이유를 그 옆에 기재하시라고 하는 거죠. 요 기재하시는 내용이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사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꼭 들어갈 내용이 이렇게 제공이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나머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포스 내용 이하 동문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 기준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부적절한 사례인데, 네, 공급 가격만 적어 놓는 거,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설정하지 말라는 거죠. 소비자 가격이 다 다를 수 있으니 그렇게 작성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입 강제 품목의 그 종류, 그리고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